윤석열 대통령은 왜 국회의 장악력이 없이 쉽게 해제할 계엄령을 했을까? 먼저 이번 계엄령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도 쉽게 국회의 계엄령 해제에 대해 빠르게 수긍하며 계엄령을 해제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앞서 우리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총 인원수 9명이며 이중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최소 7명이 있어야 합니다. 앞전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진숙 방통위원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였습니다. 민주당에서 방통위원 선임 절차를 중단을 시켜놔서 아예 방통위원장이 직무 수행할 수 없도록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면요. 여러분, 바로 탄핵을 통해서입니다.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을 진행해달라고 위헌 소송을 냈을까요? 본인이 탄핵당하는 건인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탄핵시켜달라고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탄핵 소추를 걸어놓고 가결시켜놓고 의결시켜서 직무는 정지된 상태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 임기가 3명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6명만 남았는데 추가 임명을 하는 것을 정부 여당과의 대립관계에서 제대로 진행을 안 해줘서 직무정지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꽂아놓은 보릿자리처럼요. 근데 이게 방통위원장만 해당될까요? 검사 탄핵, 판사 탄핵, 검사위원장 탄핵까지 진행하면 국정 정반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데 국회가 다 장악을 해서 모든 국정이 마비가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독재로 인해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대폭 줄이고 행정부로서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다수당의 독재로 인해 정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정부를 팔 다리 잘린 불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게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로 인해 대한민국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면 전환을 하려면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엄령입니다. 이번 계엄령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최소한 타격이 없도록 한 윤 대통령과 미국의 합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일들, 계엄령과 같은 큰 이벤트는 큰 형님 없이 윤 대통령 혼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헌재 정상화가 시급해졌다고 그전까지는 내로남불로 관망하다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려 하는 것입니다. 왜? 윤석열 탄핵해야 되니까. 6인 재판관 체제로는 탄핵 심판이 그들에게는 무덤이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아주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관들 성향을 따져볼 때 만장일치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재판관 6인 만장일치가 나와야 탄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정부 여당한테 아주 유리한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설계가 잘 된 거예요. 지금 이재명 쪽 애들은 덫에 빠졌습니다. 미끼를 물은 거예요. 민주당에서 윤석열 자진 사퇴 안 하면 즉각 탄핵 추진한다고 했죠. 말은 좋은데 그게 탄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진 사퇴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랍니까? 내가 다 책임지고 가겠다. 모든 것을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이게 윤석열 마인드예요. 탄핵하려면 해라. 만약에요. 헌재가 정상화되잖아요. 그러면 탄핵 소추 안건들 민주당에서 추진한 것들을 심리를 해야 됩니다. 다 줄줄이 심리를 했는데 탄핵이 부당하다. 탄핵 소추가 부당하다. 그러면 직권남용이라든지 국정 마비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민주당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탄핵 남발로 인해서 국정 운영 중단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풍 제대로 맞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장과 판사 탄핵, 검사 탄핵을 보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더라도 국정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가고 감사도 정상적으로 가고 판사, 검사의 활동도 정상으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재명에 대한 이런 사법적인 거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열리는 겁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진행하는 순간 감사원장의 감사와 검사들의 이재명에 대한 재판 및 감사로 인해 이재명이는 감옥 가는 겁니다. 정치 인생 끝나는 건데 이재명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겁니다. 덫에 걸렸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참, 이번 계엄령 이벤트 할 때에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려 일부러 늦게 출동하고선 실제로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한 페이크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설레이는 큰 거 한 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부정선거를 잡기 위해 이번 계엄령을 시작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힘 없이 그냥 시작한 계엄령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부정선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내란 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또 한 번 계엄령이 시작되면은 내란 죄는 사형이며 군법에 회부되어 사형당한다는 것 아시나요?